400m, 500m 가지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여기 대학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팀에 들어가니까 그 대학교 여자 선수들하고 이 사람이 같이 옷을 벗어요. 일주일에 18번을 같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아까 보세요. 193cm에 남자 생식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다가 말했죠. 제발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학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겠다. 아니 여자가 남자한테 옷 벗는 거 익숙이 뭐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학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여자를 분리해서 옷을 벗기면 이 사람은 이 학교는 차별해요. 차별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돈이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학교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여자이기 때문에 같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거 있어요.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0월 달에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었는가 봐. 불법처럼.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와 여성이다.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대 여성의 77%가 지지한다. 이게 통과되면 남자가 불리한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불리해요. 여자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성들이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손솔로원, 정선생은 다 젊은 여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 LGBT가 됩니다. 미국도 보면은 2005년도에 차별금지법에 성적쟁이 들어갔고요. 2016년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 넘겼어요. 미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18세에서 25세는 20%. 5명당 1명이 LGBT.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없어지죠? 적어지죠? 그러니까 젊을수록 LGBT. 교육의 영향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의 4명당 1명은 LGBTQ. 4명당 1명이니까 한지권은 1명입니다. 이제 미국은 망했어. 이게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지권은 1명이 LGBT라니까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2019년도에 그 교육 지침을 만들면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해라. 야, 이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보고, 야, 네가 혹시 트랜스젠더인지 동성애자인지 한번 생각해봐. 탐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학생이, 아이고 선생님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적극 지지해.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영국에 보면은 18세 이하 청소년 성전환자 신청자가 2009년에 77명이 2018년도에 2,590명. 한 해 2,590명. 34배가 된 거예요. 예. 보다는 자, 제가 이렇게 막 강의하고 다니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교육으로 LGBT 안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교육에 의해서 막 청소년 LGBT가 넣는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언론에 막 떠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에도 증가하지 않는다. 아까 선천적으로는 완전히 거짓말인데도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차별금지 통과되기 때문에 숨어있다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LGBT가 드러났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거지, 그게 그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거 영국 데이터입니다. 영국 데이터인데 보면은 나이별로 이제 본 거예요. 아까 성별 정체성 한 것처럼 보면은 10년 전에는 그 보면은 40대, 50대 이런 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젠더 변경이라는 것이 이제 성전환이 성전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30세 이하는 10년 전에 1%도 안 됐어요. 1%. 근데 지금 40배가 된 거예요. 왜 어린애들만 숨어있다가 뛰쳐나옵니까? 어른들은 안 뛰쳐나오고 왜 애들만 튀어나와요? 애들만 교육을 받고 세뇌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그냥 무조건 거짓말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사기꾼들은 뭐냐? 일단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나면 그 아이들이 자기 편이니까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쪽은 계속 거짓말. 지금도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 차별금지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유사차별금지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맨 처음에는 학생인권법. 자, 이 학생인권법은 뭐냐면은 우리 학생인권 조례, 뭐 서울에도 학생인권 조례가 얼마 전에 없어졌는데 학생인권 조례를 법으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적지향, 성별적 특성,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다른 거예요. 네, 그다음 넘겼어요. 자, 요거는 인권위를 법을 기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권고밖에 못합니다. 권고. 그냥 말해가지고 그쪽에서 안 들어주면 끝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국가인권을 진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이익 조치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징역이나 벌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아마 감리교 쪽에서 목사님이 축복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했거든요. 징계 못합니다. 징계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관에서 무슨 이런 무리를 일으켜도 징계 못하거든요. 네, 그다음 넘겼어요. 요건 또 아까 말했던 인권위법을 바꾸는데 지금은 추가를 뭘 하냐?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준다든지 혐오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코에 가면 코골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혐오 표현도 이게 뭐가 혐오인지 지금 언론에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전부 다 혐오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넘겼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아예 법을 만들었는데 혐오 표현 규제법을 만들었어요. 법 자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혐오 표현을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혐오 표현 규제법이라는 것은 표현 영역의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막는 것이 독재입니다. 독재. 이게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이것이 말이라는 것은 뭐요?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 어디든지 이거를 그냥 딱 주지.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한쪽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혐오 표현 규제법은 표현 영역의 차별금지법이다 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요거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법 개정안인데 여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회적 약자. 근데 요 사회적 약자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등자가 어떻게 돼? 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 등.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요 약자 안에 쉽게 말하면 LGB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5개 광고물법 개정. 요거는 이미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있는데요. 이것도 등자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중에 등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LGBT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개 광고물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전단지, 현수막, 이 다 5개 광고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딱 통과돼가지고 LGBT 그럼 광고 못하면 전단지 못 만들어요. 전단지 못 신문 광고도 물론 못하지만 그다음 넘겼어요. 이것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인데 요걸 또 개정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혐오 표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증언을 조작하면 된다. 다 이 증언을 조작한다는 게 오합입니다. 어디가 증언? 그러니까 역시 이거 아까 말했던 대로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생명안전기본. 근데 법은 참 이름이 좋습니다. 항상 생명안전기본 좋죠. 생명을 안전히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전약자의 문화적 약자가 포함된다. 근데 이 문화적 약자에는 LGBT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차별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이제 요 약자 안에 LGBT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이제 징역이나 벌금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죠. 네,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형법 개정. 형법 안에다가 뭘 또 넣었는가 하면 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 선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 그러니까 등자 안에 이제 또 그게 들어갈 수 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차별, 적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다. 조장, 선동.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자, 이건 또 차별 범죄. 차별 범죄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역시 혐오감, 증오감.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방향이 막아야 될 게 차별금지법. 이건 뚜렷하게 나타났더니 두 개. 손설 정준생. 근데 그거 말고 개정을 조금 형법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유사 차별금지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주에 하나씩 올라옵니다. 거의 한 주에 제가 이제 문자 막 뿌리는데 이것도 막아주세요. 매주 올라옵니다. 매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몇십 개, 벌써 한 5, 60개 됩니다. 5, 60개.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야, 하나님이 참 바쁘시겠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니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쁘시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요 종교법인 해산법. 자, 이것도 민법 개정안입니다. 민법을 바꿔가지고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법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거를 제안한 이 제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올해 1월달에 이걸 발의했는데요. 지금 현재 법에는 물론 해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조금 모호하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의할 때 뭐라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인데 어떻게 하느냐?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할 때 이걸 해산시켜야 됩니다. 참 말은 멋있죠.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특정 세력과 결탁하는. 부담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작년 하반기에 종교 유착으로 시끄럽습니다. 뭐 신문에 떠들썩했잖아요. 통일교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다가 돈을 줬다 그래가지고 또 그 통일교 총재가 구속되고 부담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해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법제처장이 그럼 민법을 바꾸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1월달에 딱 나온 거예요. 부담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분위기상 그걸 작년 말에 떠들다가 이게 나왔고요. 이분이 이제 최혁진 의원이 이걸 발의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종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생각한다. 종교의 정치.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민법 개정안이고 모든 비영리 법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거는 뭐 종교라는 말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해산인데 실제는 뭐냐? 종교법인을 해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단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법안에 보면 헌법의 종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종교분리가 뭐냐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종교분리. 근데 종교분리라는 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보면은 첫 번째 일제시대가 있어요. 일제시대. 우리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이제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일제가 이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종교 분리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내세, 죽음 이후의 일이지 이 정치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계속 이제 일제가 우리가 강조를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포교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하게